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7월 7일입니다. 7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 대한전선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뭐 딱히 다른 이유들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술적인 반등인가 싶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고 뭔가 호재가 있나 싶기에는 뭐 딱히 다른 호재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실적 이게 수주가 나와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 텍소노미가 원전 가스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전부 다 전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초고압 케이블 들어가야 되잖아요. 테마적인 부분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거는 좀 이제 좀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실적입니다. 실적은 우리가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기대.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영향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크진 않겠지만 일단은 영향이 완전히 없진 않다. 뭐 이렇게 설명 좀 드리긴 했었죠. 수익성의 방어를 총력을 기울인다. 원가 상승 부담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조약, 이것 때문에 구리 가격의 동향이 중요하다. 근데 이 구리 가격이 반등이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반등이 나온 이유들을 보니까 경기에 대한 악화 뭐 이런 것들 좀 있고, 중국에 대한 봉쇄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됐다. 그런 것들도 있고, 수요에 대한 부진은 여전한데 반등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텍소노미에서 이거 원전 가스, 이게 친환경 에너지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구리가 다량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결국엔 이제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거, 미국에도 인프라 투자를 해서 수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인프라 투자가 핵심적이다 보니까 이런 전선에 대한 수요도 구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중점으로 보고 볼게요. 자, 7월 7일 한 달 새 20% 급락한 구리가. 근데 얘는 좀 오버했어. 너무 오버했어. 제품 판매 가격 연동돼 매출의 영향. 매출에 영향은 있을 수 있죠. 이게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형 전선업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겠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긴 하죠. 영업이익. 둘이는 전선의 원재료비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전선업계를 이를 판매가에 연동하는데 구리값이 급락하면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00원, 구리값 1,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200원을 올랐다. 그러면은 똑같이 2,000원에 팔고 있다가 2,200원으로 판매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 개를 팔았을 때 2,000원에 한 개를 팔았을 때 매출이 2,000원이잖아요. 근데 2,000원인데 2,200원으로 한 개를 팔았을 때 매출액이 2,200원입니다. 간단하죠. 200원이 올랐어요. 근데 판매가에 전가를 시켰네. 그럼 2,200원이 돼요. 그러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올라 있는 효과라는 거지. 근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똑같이 50%라고 하면 원가가 60%니까.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48% 정도, 낮게는 이 정도 나오는 상황들인데, 왜냐면은 뭐 5천억을 납품을 하니까 뭐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영업이익이 50%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100원이 남겠죠. 1,100원. 그리고 여기서는 1,000원이 남겠죠.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익률. 근데 50%가 아니고 구리값이 올라서 원자재 비용들이 이전에 오른 가격인 1,200원에 사가지고 정가를 못 시켜서 2,000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겠죠. 30%로 뚝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1,000원이 아니라 800원, 700원. 이 정도 되겠네. 하나를 팔았을 때.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다. 영업이익이 1분기 118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별도 기준으로 5천억을 납품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52억 원 나왔는데, 자, 5천억을 납품을 하고 52억이 남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근데 118억이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에서. 자, 별도 기준에서 이번 2분기에 얼마나 생산해서 납품을 했는지 보고서가 좀 나올 겁니다.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연결 기준으로 확정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이 매출액이 뭐 줄어든 거 뭔 상관입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이런 것들. 매출액이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매출액이 수주를 납품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영업이익에 그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구리 가격이 한 달 새 20%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반등이 갑작스럽게 4%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만한 게 경기가 악화된다, 수요가 위축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우려감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전선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구리가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냐.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전 2020년도 초반, 2021년도 수준이긴 해요. 경기가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2020년도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서 올라왔고 절반 정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을 내기에 영향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크진 않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죠. 대한전선 원가 상승 부담에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품 가격을 올린다. 매출 증대를 한다. 2%대 이익률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2%대 이익률 유지를 하면 돼요. 유지를. 근데 유지를 할 것인지는 2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다. 자, 전력 및 절연선, 통신 케이블, 기타, 그리고 전선, 나선, 초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 53%. 전력선 소재, 통신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전력선. 초고압 케이블이 어디 들어갑니까? 풍력, 그리고 태양광은 또 따로 솔라 그 전선이 또 따로 있으니까 풍력, 원전, 가스터빈 봤을 때, 자, 우리가 오늘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줬죠. 유럽에서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그리고 원전 천연가스 포함기로,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있는데 포함이 됐다. 근데 천연가스까지 포함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스터빈 있잖아요. 가스터빈도 초고압 케이블 필요하죠. 원전도 필요하죠. 풍력도 필요하죠. 원전 천연가스. 그러면은 구리가 다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텍소노미에 이 녹색 투자로 인정을 했다.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것들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자력 천연가스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하다.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도 수요가 견고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건 장기적인 요인들이고 앞으로 수주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증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지,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원전 수주가 내일 당장 수주가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시행령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수주를 한국이 받으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전선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 거론이 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수주가 늘어났어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내용들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모델로 한강의 기적이 언급이 됐다. 자,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뭐 전선 말고 철도주들이 숨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인프라, 결국에는 철도 인프라, 운송 인프라예요. 운송 인프라고 기자재 같은 것들도 수송을 해야 될 거잖아요. 트럭으로 하겠냐, 철도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먼저다. 약간 이런 관점들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철도도 하려면은 전선이 다 들어가야 돼요. 전기 없이 철도가 아니잖아요. 전기 없이 철도가 움직이냐. 그리고 인프라, 통신선, 뭐 전선, 그리고 그 에너지 이제 그런 것들도 공급을 하려면 초고압 케이블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과 구리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전선이 인프라의 최고봉이다. 자, 우리가 이걸 좀 무시를 하기에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수주를 재건 지금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건은 무슨 이렇게 보는 것들보다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전선 업계에서도 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크라 재건 모델로 한강의 기적, 뭐 서방과 40개국, 뭐 일부 재건 비용을 러시아에서 압류한 동결 자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재건도 이미 시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 사회 전체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에서 일치된 성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참여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약간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한국의 경험이 재건 사업 모델로 한강의 기적 이게 언급이 됐다. 3년간 부탄의 중공으로 침공을 초토화됐던 50년 만에 세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사실 뭐 베트남도 그렇고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뭐 일단은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이 뭐랄까 이런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한국의 전선업계의 수주를 받을래, 수주를 할래, 그런 한국의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래, 한강의 기적이 뭐 좋은 기운 받겠지 이런 것들은 토템이 좀 없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2분기 실적을 코앞에 염두에 직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들이 동반이 되기 시작을 했나 바닥을 좀 터졌나 약간 이런 상황들입니다. 좀 미온적인 좀 분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이런 식으로라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